2차 함수라고 하면 m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어요? 2차 함수라고 하면 m이 0이 되면 안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m이 양수냐 음수냐 아직 모르니까 두 개를 그린 거예요. x축보다 위쪽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겠고요. 여기랑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은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 범위가 이렇게 되네요. 요 그림이네. 그렇죠? 요 그림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5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 식이 지금 요 그래프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3하고 5다. 뭘 이용하면 된다?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x절편이 요놈의 방정식을 y가 0 넣어서 방정식의 두 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합 이 식에서 합은 얼마입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마이너스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n분의 n이 합 2가 되겠죠. 곱 두 분의 곱 n분의 mn 플러스 17이 곱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어려운 말 아니죠? 했을 때 m 더하기 n을 구해라. 다 나왔네요. 이 식에서 n은 마이너스 2m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17은 m 마이너스 15m 2m 제곱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7은 0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바로 되죠? 2m 17 m 1 9는 얘가 플러스 m은 얼마다? 2분의 17 또는 m은 마이너스 1 m은 양수였어? 음수였어? m은 음수였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고 n은 집어넣게 되면 n은 2 n 플러스 n은 1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하고 식으로 넘어갔다. 하실 수 있겠죠? 79번 오른쪽 단어 보여줄게요. 함수 또 선생님 두 번 읽었죠? 함수 두 번 읽은 이유는 뭡니까? 앞에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m이 0이 안 되는 건데 얘는 k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죠? 선생아 에어컨 좀 좀만 틀어봐. 오른쪽 위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기만 해. 오케이. 한번 틀어놓을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식을 적으면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보다 더 위에 있다. 크다. 끝났네요. 넘기면 10 정리하면 k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네요. 그죠? 넘겨서 시험만 동영만 정리한 거야.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최고참 계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와 두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2가 안 될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 4는 0보다 크다.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k가 마이너스 2는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x축 위로 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맞죠? 항상 0보다 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0보다 판별식 크면 x축과 교점이 있다 이 말이야.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2를 뺐더니 0보다 작다. 보다 작다. 얘를 인수분했더니 k 플러스 2로 묶어지고 k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사이범위라 했어요. 사이범위니까 마이너스 2부터 k가 2까지. k가 마이너스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되겠네요. 다 되겠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k가 2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알겠죠? 얘 때문에 틀립니다, 많이. 얘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다음은 16번. 절대값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얘는 0보다 크니까 어떤 범위? 0보다 크니까 무슨 범위? 바깥 범위. 인수분해가 되면 5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하면 바깥 범위. 첫 번째 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첫 번째는 푼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계속 얘기합니다. 정의 0점 분리법 그래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호흡스러운 방법을 하고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래프에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x축 오른쪽 아니죠, y축 오른쪽이죠. y축 오른쪽 x가 0보다 큰 범위 이쪽만 그려서 y축 대칭시킨다 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면 x-2, x-3 이렇게 되죠. 0보다 작은 그래프야. 이거 그래프에 2하고 3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래서 아래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2하고 3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예요. 오른쪽만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얘를 대칭적으로 그리겠다. 대칭적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뭡니까?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래식의 해는 마이너스 3부터 두고 있고 마이너스 2까지 또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얘하고 이 공통범위 안 보이면 수직선 그려야 되고 보이면 바로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는 요거 두 개 공통 결론적으로 2부터 3까지 안 보이면 수직선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째야 돼? 이 두 번째 얘를 좀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0보다 작은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넘어가서 이제 17번 볼게요. 자, 해가 주어졌다. 해가 주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자, 연립부동식은 뭐야? 뭘 그린다고? 수직선을 꼭 그린다고요. 연립부동식은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얘는 문제가 이제 역으로 나온 거야. 공통범위를 알려줬으니
얘를 보면서 수직선을 잘 그려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얘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작으니까 어떤 범위? 사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첫 번째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를 그려서 0보다 작으니까 또 사이 범위죠. 해서 공통 부분이 여기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얘를 보면서 이 해를 보면서 이 두 번째 그래프 수직선을 나타낼 거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공통 범위가 되려면 수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얘가 2고 여기가 지금 A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해를 보면서 추론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A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혹시라도 시행착오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내가 몇 번을 그려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공통범위가 여기 틀렸네. 이렇게 그려봤더니 공통범위가 여기 틀렸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더니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왼쪽에. 조심한 것은 등호입니다. 등호. 부동식 문제는 항상 등호 때문에 문제가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등호란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봐라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 됩니까? 안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가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죠. 되면 등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되면 등호 들어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공통 부분을 해가 나왔다면 이 해를 생각하면서 추론적으로 수직선을 그리면 두 번째 해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돼 있어요. A하고 B하고 C가 0보다 크니까 어떤 범위? 바깥 범위. A, B, C. 첫 번째 그래프에서 첫 번째 식에서 수직선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크다겠으니까 바깥 범위죠. A하고 B. 두 번째도 크다겠으니까 바깥 범위. 두 번째도 바깥 범위. B보다 작고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거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공통범위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보입니까? 이거랑 공통범위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공통범위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c보다 크다는데 이 해가 이거네요. 뭐라 지금 a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4 집어넣어서 마무리 지어라.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 이 수직선을 그려봐야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해라 했어요. 자, 위에 식 보입니까? 절대값이 작다. 절대값이 작다. 이거는 어떻게 푼다? 정의로 바로 가라겠죠. 작으면 어떤 범위? 사이 범위. 2를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a보다 작다는 것은 절대값이 2분의 a보다 작다.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크고 이 사이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크고 2분의 a보다 작다. 이 식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거 2분의 a. 요거를 지금 이렇게 푼 거라고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풀이. 연습해. 안 되면 연습해야 돼. 2 마이너스 2분의 a x 2 플러스 2분의 a. 첫 번째에 대한 해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확실하죠? 두 번째 x는 플러스 2 플러스 4. 작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거랑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해가 없도록 하라 했죠. 해가 없도록 하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이 되니까 해가 없으려면 얘가 이렇게 놓이거나 이렇게 놓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2 마이너스 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A. 2 마이너스 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A.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얘보다 더 작아야겠죠. 2 플러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겠죠. 둥어는 얘랑 같아지면 해 있어 없어? 얘랑 같으면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 다 빵꾸가 났잖아. 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갚아줘도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를 풀면 2 넘기고 마이너스 6, 2 곱하면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다가 나오고, 맞나요? 6, 2, 12네요.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는 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둥어는 들어간다겠죠. 자, 이 문제의 특징이 뭐야? 수직선을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중요한 거죠. 넘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구하면 8.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해는 지금 두 가지. 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 A는 기본적으로 양수였습니다. 절대값은 A보다 작으면 A는 양수. 결론적으로 0부터 A는 8까지가 해가 되겠네요. 양수 A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중요하다. 지금 부등식 풀면서 선생님 그래프 강조했고요. 수직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3번도 풀어볼게요. 부등식이 이렇게 이런 부등식은 뭐? 연립 부등식. 요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해야 됩니다. 다 성립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연립 부등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립 부등식 공통 범위를 구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한다. 맞죠?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모든 실수가 나왔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프 해석을 한다. 첫 번째는 해를 구하라 할 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조건적인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은 해를 구하라는 거야? 조건이 나온 겁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조건이 나온 거예요. 우리 풀이는 그래프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으로 못 푼다 이건 아니야. 이 그래프 해석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다시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2야. 알겠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이 3인 거. 그래프가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내릴게요. 요 정도.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세 번째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y절편이 7인 거. 세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3, 여기가 7. 세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가 누가 있어야 된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들어가야 된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고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 해석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지금 뭐가 안 나왔어? A가 안 나왔죠? A가 안 나왔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죠? 움직이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여기 접하는 상황부터 여기 접하는 상황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접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없죠 지금? 얘는 접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되죠? 등호 있으니까 둘 다 접할 때 상황은 A값 구하고 A값 구한 후에 얘는 등호 빼고 얘는 등호 넣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거기 볼게요 빨리. 첫 번째 등호 마이너스 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 얘하고 얘를 접하는 상황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별식. a가 4네요. 이때 a가 4라고요. 알겠어요? 두 번째 여기에 접할 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7 0 분별식. 두 번째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4 a가 0이 되니까 두 번째는 a는 2분의 15.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접할 때 a가 2분의 15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사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4보다 크고 2분의 15보다 작다. 등호는 얘는 등호 없으니까 이 접하는 건 빠지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이 접하는 건 들어간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쉽게 넘어간다. 알겠나요? 아, 이제는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뭐야? 정수인 해의 개수가 나왔다. 정수의 해의 개수가 나왔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나온 문제니까 한번 하는 문제만 풀어보고, 자, 그다음에 두 문제 풀어줄게요. 자, 요 문제가 좀 쉬울까? 요 문제가 요걸 풀어볼게요. 첫 번째 풀었더니 x-6, x-2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범위? 사이 범위라고 했어요. 얘를 풀면 2부터 x가 6까지. 첫 번째 풀었습니다. 두 번째를 봤더니 a 때문에 문제가 좀 힘든데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가 문자가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부터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는 나왔고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여기에 정수 2, 3, 4, 5 3, 4, 5, 6까지 두 번째는 하나는 1이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면 A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말아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가야 말이 되겠지. 왼쪽으로 가면 해가 없어버리니까. 몇 개, 정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도록 가야겠죠. 3개가 되려면 하나, 둘, 3개.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맞죠? 공통 정수가 3개가 되게끔 하려면 이 사이로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A가 얘가 1이고 얘가 A. 그럼 A는 4부터 5 사이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등호입니다. 등호. A가 4가 되면 정수회가 몇 개야? A가 4가 되면 정수회가 몇 개? 하나, 둘, 3개 되는 거죠. A가 5가 되면 정수회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4는 되고 5는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줄게요. 97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다.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아요. 단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요것이 좀 어려운 거죠.
요거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공부했어.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만 그린다? Y축 오른쪽 X가 양수인 것만 그리면 된다겠죠? 절대값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려. XX-4니까 0하고 4를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0하고 4를 지난다. 오른쪽만 그린 겁니다. 쌤이 지금 요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해를 찾으니까 부동식이 아주 쉽게 풀어지는 거야, 실은. 안 그러면 0점 분리포로 하면 식 계속 다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0점 분리포로 문제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여가 0이고 여가 4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대칭적으로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 맞죠? 그런데 얘가 0보다 어떤 범위? 작은 범위. 그래프 그렸고 작은 범위는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가 빵꾸가 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위식이 해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4까지. 요게 빨리 해석이 돼야 문제가 쉽게 끝난다 이 말이야. 요런 식이 빨리 해가 나와야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시도 한번 해봐야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문자가 있더라도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다. 시도부터 하라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첫 번째 구했고 두 번째도 지금 아직 k는 모르지만 일단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풀라고요? 수직선 그리라고. 정수가 하나가 되게끔 수직선을 그려야 돼. 자, 정수가 한 개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필요 없겠죠? 왜? 여기에 있는 뭐만 생각하면 돼? 정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빠졌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가 지금 정수만 얘기를 하니까 굳이 이렇게 안 그리고 정수만 점을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2부터. 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 바꿔놨죠. 바꿔놨죠? 자,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죠. K부터 마이너스 2까지요. 마이너스 2와 K가 누가 큰지 모르잖아. 대신 0보다 작으면 어떤 범위? 사이 범위. 그럼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K가 왼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직선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면서 정수에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맞죠? 그래야 정수에가 하나가 되지.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 발생하면 정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K가 마이너스 3 되면 정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K가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누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려면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K가 1 사이에 있으면 되고, 이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 정수회가 없는 겁니다. 안 될 거고, 1이 되면 정수회가 하나, 이것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은 된다. 그래서 K가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부터 K는 1까지. 자, 연립부동식 문제의 풀이 방법은 아하, 수직선을 그려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수직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범위로 작성을 하고 마무리 작업,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등호 때문에 틀립니다. 아, 등호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야.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등호 작업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50% 확률인데 쓰냐 안 쓰냐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금 이 문제의 제일 마지막 난제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많이 풀었어요. 19번 2차 연립부동식 활용 문제니까 뭐 10 쓰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니, 몇 개 있나요, 지금? 17번, 18번, 19번까지 했나요? 19번까지 여기까지만 숙제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숙제는 요거 3개 하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5단원. 5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체크하세요. 숙제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푸시기 바랍니다.